자, 원래 말로는 이렇게 쓰고요. 그 번역으로는 자체 뭐 혹은 자동 이온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이게 자동 이온화, 자체 이온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찬아,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분명 교과 과정에 나오거든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기억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바로 산념기에서 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모든 수용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 이제 요렇게 보이세요? H2O. 자, H2O의 루이스 구조를 그렸습니다. 자, 수용액이니까 용매가 뭐인 상황인 거예요? 용매가 물인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 그럼 요 둘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되는 거냐? 근데 요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산소의 요 비공호 전자, 이게 요 왼쪽에 있는 요 수소, 얘랑 반응합니다. 왜 반응하냐면 산소하고 수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플러스 성격을 가져요, 마이너스 성격을 가져요. 산소가 마이너스 성격을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수소는 플러스 성격이에요, 마이너스 성격이에요? 수소는 플러스 성격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종우,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 다음에 폭포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항상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죠. 항상. 그래서 우리 자연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물질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아시겠죠? 항상. 그게 우리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은 쪽, 이게 상대적으로 전자가 적은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화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듯 전자 역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말을 쓴다? 전자가 그 밀도가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수소는 요 파란색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수소, 산소와 같은 전형 원소들은 항상 구조상에서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수소는 결합선이 몇 개만 나와야 돼요?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전자를 또 준다고 하니 이 수소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려면 여기에 이 산소하고의 결합 전자를 산소로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내어놓는 것은 바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 원래 수소하고의 결합 전자였던 노란 전자가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되고, 그 다음 이 산소는 원래 물 분자였는데 여기 수소가 하나가 더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소는 원래 빨간색으로 서클링했던 그 녀석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이산소의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죠? 혜린아, 형식 전화 얼마? 1 마이너스. 슬피홍, 형식 전화 얼마? 슬리피홍, 형식 전화 얼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 반응을 수용액 중에서 일어나는 자체 이온화라고 배웠죠? 배웠죠? 물론 이렇게 전자 이동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의 반응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렇게 배웠을걸? 얘를 그냥 simply 단순하게 어떻게? EH2O가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저렇게 된다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저 반응식을 우리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전자이동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다면 저 주어져 있는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H2O 두 개가 하나가 양이온, 하나가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듯이 얘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했던 것처럼 얘 두 분자가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한 다음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혜린 아시겠어요? 그럼 저렇게 써도 우선 양변에 우선 질량 보존은 성립해요 안 해요? 저렇게 쓰면 질량 보존 성립해요 안 해요? 질량 보존은 맞죠, 그렇죠? 다 좋았어, 다 좋았어요. 좋은데 중요한 건 문제 자체가 이온화가 돼야 된다고요. 이온화. 그럼 이온화가 돼야 되면 한쪽은 양이온이 되고 한쪽은 음이온이 돼야 되겠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쪽은 양이온이 되고 한쪽은 음이온이 돼야 되겠죠? 누가 양이온이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누가 양이온이겠어요? 여기서 누가 양이온이겠어요? 얘참 누가 양이온이겠어요? 뽀로뽀로뽀로빠 이게 양이온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음이온이겠어요? 얘가 음이온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쟤도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처럼 바로 요게 양이온, 요게 음이온.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앞에 했던 그런 종류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제 뭘 설명해 줘야 되느냐? 그럼 너는 왜 플러스냐? 너는 왜 마이너스냐?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한번 누이스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구조요? 뭔 구조 그려보자고요? 누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BrF3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 그냥 전반적인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BrF3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예찬? 그려보세요. 시작! BrF3 루이스 구조 한번 쓱 그려볼래요? BrF3 오, 좋아요. BrF3 어디 있어요? 대단해 홍우. 승우? 종우. 종우. 됐어요? 좋아요. 자, 보자.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브로마이드, 플로라이드 둘 중에 누가 중심 원자가 되긴 해야 되겠죠? 둘 중에 누가 중심 원자? 둘 중에 누가 중심 원자? 브로마이드하고 플로라이드 누가 중심 원자?
브로마이드가 중심 원자가 돼야 되겠죠. 왜? 전기음 송도가 좀 작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브로마이드를 그리고, 자, 브로마이드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할로젠이 3개가 붙으면 되죠. 그럼 할로젠 3개를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중심 원자의 입체수는 얼마입니까? 바로 입체수가 5네요. 그럼 VS EPR을 적용해서 그렸을 때 얘 어떻게 그려야 돼? 입체수 5니까. 바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의 삼각쌍풀 기본 구조를 그려야 되죠. 이때 정의 요 액시얼에 누구 배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음성도 뭐 한 거? 전기음성도 큰 애를 배치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코토리얼에 뭐 배치하라고 했죠? 이코토리얼에 뭐 배치하라고 했어요? 비공호 전자 배치하라고 했죠. 알겠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이코토리얼에 비공호 전자 배치를 하면 되는데 그 비공호 전자가 2개니까 요 경우 요 이코토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비공호 전자를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플로라이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코토리얼에 배치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BrF3는 구조가 이것입니다. 이때 기하 구조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혜린, 이렇게 생겨먹은 기하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합니까? 네, 바로 트위스티드 T 폼이라고 하죠. 네, T 좋은데 약간 꺾여 있을 겁니다. 왜 꺾여 있을까요? 비공호 전자쌍 존재 때문에 각도가 약간 꺾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으로는 180도가 돼야 되겠지만 이 비공호 전자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꺾여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요? BrF2. 자, 브로마이드 그리고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겠죠? 일곱. 자, 이 상태에서 플로라이드 몇 개? 2개. 그러면 플로라이드 2개를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됐죠?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은 1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자 하나를 이온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전자를 떨어뜨려 내는 게 편하냐? 얘를 떨어뜨려 내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이 브로마이드는 비공호 전자쌍 2개에 결합 전자쌍 2개고 이 자리에 전자가 원래 채워져 있었는데 지금 비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전환은 얼마예요? 이 형식전환 얼마예요? 예찬, 이때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전환 얼마예요? 1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원래 7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만 획득하니까 전자 하나가 줄었겠죠. 그래서 이때 브로마이드는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돼요. 이때 이 녀석은 입체수가 뭐가 됩니까? 입체수가 비공호 전자쌍 2개의 결합 전자쌍 2개에서 4가 되겠죠? 그럼 입체수 4의 비공호 전자쌍 2개면 이 녀석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꼴이 돼야 돼요? 바로 VS EPR 적용을 하면 요렇게 바로 H2O 분자처럼 이런 식의 구분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단 브로마이드는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얘 중심 원자는 역시나 브로마이드일 거고요. 최외각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린 후 할로젠을 몇 개 붙입니까? 4개. 그러면 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할로젠을 모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 얘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외부 전자가 공급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덕에 결합전자쌍 4개 외에 비공호 전자쌍이 원래 있는 2개 외에 외부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와서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두 쌍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예찬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브로마이드의 입체수는 얼마가 돼요? 입체수 얼마예요? 입체수가 6이 되고, 입체수 6인 상태에서 VS EPR 적용하면, 자, 중심 원자 브로마이드 놓고 입체수 6의 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4개의 플로라이드와 2개의 비공호 전자를 배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플로라이드를 어디에? 여기, 여기, 요렇게. 그리고 비공호 전자를 어디에? 요렇게 서로 멀리 떨어뜨려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로마이드는 비공호 전자가 위아래로 있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서로 가장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경우는 이코토리얼 엑시얼 혹은 평면방향 축방향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평면방향 축방향 구분 있어요, 없어요? 구분 없죠. 없죠. 왜 없어요? 입체수가 6이니까요. 입체수가 5가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의 이런 입체 구조를 그려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제 각각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봤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반응이 나타나는 미케니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케니즘이라니? 우선 파악했던 루이스 구조를 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T자형이었고요. 자, 비공호 전자가 나와 있었고, 자, 그런 녀석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만들어진 건 바로 이 양이온인데, 이 양이온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로 형식 전화가 1 플러스라고 했고, 그 다음 만들어진 얘 같은 경우는 입체수가 6이 돼서 이런 사각 평면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이때 브로마이드의 형식자는 어떻게 됐어요? 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겠죠.
왜? 주변 전자 카운팅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원래 일곱 개보다 하나 많아졌으니 형식 전화가 1-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저 두 개가 어떤 사단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잘 봐요. 아까 여기서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였어요? 산소가 마이너스고 수소가 플러스였죠. 어?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서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겠냐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누가 전자가 풍부하고 누가 전자가 부족하냐고. 얘가 전자가 많고 얘가 전자가 부족하겠지. 왜냐하면 전김성도가 플로라이드가 훨씬 더 크니까. 아까 물에서는 중심 원자가 마이너스고 말단 원자가 플러스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심 원자가 플러스고 말단이 마이너스인 거지.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 플로라이드에도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의 비공유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많은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누가 많아 보이고 누가 부족해 보이냐고요. 이게 많아 보이죠. 마이너스니까. 얘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아까 수소도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플로라이드도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플루린도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결합전자가 어떻게 된다? 플로라이드 쪽으로 다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 노란 전자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거고, 여기에 있는 이 빨간 브로마이드에 들러붙게 된 플로라이드의 결합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 노란 전자 보이죠? 이 노란 전자가 원래 얘랑 결합하고 있던 전자인데 옥텟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플로라이드가 1이 붙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물의 이동에서는요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거예요. 일종의, 알겠죠? H 플러스가 떨어져서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한 거지만 요 변화에서는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바로 F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어요? 구조적으로 H2O는 중심 원자가 마이너스고 말단이 플러스라 움직이는 놈이 플러스 입자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데, 이쪽은 중심이 플러스고 말단이 마이너스라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어떤 말을 쓰냐면 이 경우 얘가 루이스 염기다. 그리고 이 경우 얘가 루이스 뭐다? 이 경우 얘 루이스 뭐라고요? 루이스 산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루이스 산, 루이스 염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예찬아. 루이스 산이 뭐고 루이스 염기가 뭐예요? 전자쌍을 주는 게 뭐예요? 전자쌍을 주는 게. 그래요. 좋아. 혜린아? 전자쌍을 주는 게 뭐예요? 염기라잖아요, 예찬아. 염기. 자, 루이스 염기의 정의가 뭐예요? 전자쌍 주계죠. 그리고 루이스 산은 그 전자쌍을 받는 애고요.
그래서 이 경우 얘가 루이스 염기가 되고 이 경우 얘가 루이산이 되는 거죠. 알겠죠? 반면에 앞서 이 반응에서는 얘가 뭘 주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를 주고 있으니까 얘가 루이스 염기인 거고 얘가 전자성을 받으니까 루이스 산인 거죠.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됐죠? 자, 논리를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거기 17번에 괄호 1 BrF3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적어라 했고요. 2번 자동이온화 반응은 어떤 유형의 반응인가? 자, 괄호 2번 이거는 어떤 유형의 반응이에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동이온화 반응은 어떤 유형의 반응인가? 이게 뭐예요? 무슨 유형의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이라고요. 알겠어요? 루이스산, 루이스 염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 17번에 괄호 2에 보시면 내가 추가라고 써놨죠. 찾았어요? 추가? 이 추가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추가가 무슨 의미예요? 이 추가가 뭐냐면요. 추가라고 돼 있는 문제는 공개된다, 공개되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공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추가라고 돼 있는 문제는 어디에 표기가 돼 있는 거냐면 실제 여러분들을 시험 채점하는 교수 그 교환지에만 추가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괄호 1번 같은 거를 잘 풀면 교수가 그 상황을 보고 아, 그런데 학생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그 자리에서 묻는 질문이 추가 질문이라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이 17번 여기 2005년에 나왔던 이 문제는 추가 질문이 이거였어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질문이 실제 면접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 3 이 반응으로 생성된 이온들과 브로마이드 F3의 모양을 VS-EPR 이용해서 예측해라. 방금 다 그렸고요. 그 다음 4번 BrF3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쌍극자 모멘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극성 분자겠죠? 극성. 왜냐하면 결합 자체에도 극성이 있을 뿐더러 결합의 극성을 벡터합했을 때 0이 되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극성 분자입니다. 그렇죠? 자, 5번 산화수 묻고 있네요. 산화수. 자, 이 반응에서 산화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헬레나? 이 반응에 산화수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반응에 산화수 변해요? 안 변해요? 뭐라고? 뭐라고? 내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부담돼요? 내라고요? 네? 혜린아 미안해요. 네 진짜 내가 꼭 그렇게 부담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혜린아 이 경우 산화수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다 혜린을 보고 있습니다. 홍우도 보고 있고 정우도 보고 있고 예찬이도 보고 있고. 혜린 어떻게 생각해? 집중 시선을 받으니까.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이때 산화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산화수 따져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산화수 어떻게 따지면 거예요? 산화수는 어떻게 따져요? 산화수는 어떻게 따져요? 산화수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산화수는 전기음 송도가 큰 녀석이 주변의 전자를 독식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화수를 따질 때는 여기 어쨌거나 플로라이드가 있죠. 플로라이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비공호 전자와 결합 전자 2개로 플로라이드 주변 전자가 나타나는데 브로마이드하고 플로라이드 중 누가 전기음 송도가 커요? 브로마이드가 전기음 송도가 크죠. 플로라이드가 전기음 송도가 크죠. 그럼 이놈의 플로라이드가
전자를 어떻게? 결합전자까지 비공호 전자 전부 다 플로라이드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산화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플로라이드는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합니까? 결합전자까지 포함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갖게 되죠. 그러면 원래 할로젠은 최각 전자가 몇 개였어요? 원래 몇 개였어요? 원래 보시다시피 7개였잖아요. 7개인데 지금 8개 갖는 것처럼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에 획득한 거예요. 획득한 거죠. 괜찮았죠? 몇 개 획득했어요? 7개가 8개가 된 거니까 전기음성도가 커서 하나 획득한 거니까 이 플로라이드의 전기음성도는 산화수는 1-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도 1-1-입니다. 그러면 이 브로마이드의 산화수 얼마겠어요, 얘잖아. 얘는 산화수가 3+가 됩니다. 알겠죠? 3+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브로마이드 산화수 얼마입니까? 여기서 브로마이드 산화수 얼마? 자, 요거는 형식전하고요. 브로마이드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산화수는 3+라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산화수 따질 때는 전기음성도 따져야 되는데 얘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이 경우 브로마이드는 비공호 전자 4개만 브로마이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브로마이드는 전자가 7개인데 지금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잖아요. 그럼 전자가 몇 개 사라졌어요? 3개 사라졌죠. 그래서 브로마이드 산화수는 3+인 거예요. 여기서도 브로마이드 산화수는 똑같이 따지면 3+예요. 그러면 앞뒤에서 산화수 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산화수 변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알겠죠? 산화환원 반응이라면 반드시 뭐가 변해야 되니까? 산화수가 변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카이스트 기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나 지켜줄게요. 에이! 자, 이건 교재는 없고 내가 그냥 하나 써드릴게요. 카이스트에서 2015년쯤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인터넷을 뒤져도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날로그하게 종이로만 나온 자료였어가지고.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써보라는 게 그때 2015년에 나왔던 두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펑우? 저 어떻게 되겠어요? 정우? 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잠깐. 오는 김에 출석이나 하자. 가만있어 보자. 종우? 계속 밴드로 보다가 오늘 처음 온 거네요. 정말 반가워요. 됐다. 예찬이? 예찬이 맞고. 퐁우 맞고. 혜린이? 맞고. 혜린이 다음 주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렇게 물으면 오겠다고 하겠지. 혜린이 다음 주 와야겠죠? 알겠죠? 그래. 좋다. 자, 저거 두 개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나올까요? 상혁이. 상혁이. 오상혁. 상혁 군 반가워요. 좋아. 오상혁. 자, 어떻게 될 거냐? 벌써 써봐요. 왜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응? 자, 봅시다.
얘를 최대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커리큘럼으로 풀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일, H2SO4는 얘는 이제 뭐냐면 강산이죠. 강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잘 떨어져 나와요, 안 떨어져 나와요?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녀석에서 산에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고 짜잔 요런 식의 이온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에서 저런 반응식이 실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저걸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로 H2SO4는 강력한 탈수제. 탈수제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탈수제? 그 황산이 물을 아주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왜 뭔가를 건조시킬 때 황산이 있는 그 주변에 그 건조시킬 물체를 두면 그 황산 쪽으로 물이 쭉 빨려가지고 건조가 막 되고 해서 왜 실험기구 중에 데시케이터라고 하는 실험기구도 있는데 혜리나 데시케이터 들어보네. 데시케이터. 예찬아 데시케이터.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홍우 데시케이터. 정우 데시케이터. 자, 근데 또 안 되는 그림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드려야겠고. 자, 뭐냐면 이겁니다. 생긴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진한 황산 밑에 담아둬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릇이에요. 보통은 엄청 두꺼운 유리 그릇이에요. 엄청 두꺼운 유리 그릇이어서 이게 딱딱 들잖아요. 들면 굉장히 묵직해요. 크기도 이만하고 엄청 커요. 거기다가 밑에 진한 황산을 깔고 위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릇의 단면이야겠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짜잔 보이시죠? 자, 뭐 같아요? 생물 오징어 알겠죠? 생물 오징어를 딱 올려놓고 한 하루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 마른 오징어가 돼버려요. 내가 저걸 왜 하느냐? 고등학교 때 해봤거든. 진짜 해봤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때 요 진화상산에 탈수 실험을 해서 고등학교 때 그 식당에서 그 식당 아줌마한테 그날 들어온 생물 오징어 하나 받아다가 저기 넣어놔봤거든요. 그 다음날 가니까 제가 반건 오징어가 돼 있더라고요. 일주일 후 가니까 마른 오징어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황산이 물을 쫙쫙 빨아들여요. 여기서 쫙쫙 이게 물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물은 당연하거니와 이게 증발할 거 아니에요. 증발하는 물까지 얘가 다 빨아들여요. 이런 실험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 C 하나 없지. 데스시케이터. 우리말 번역이 탈수 장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데스케이터, 우리말로는 탈수 장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때 누굴 쓴다? 황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뽀로뽀로뽀로바
에서 탈수니까 물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NO2 플러스 이온만 남습니다. 알겠죠? 이게 최종 결과예요. 만들어진 이놈의 이름은 나이트로니움 이온입니다. 이걸 써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린, 저거 예린이라는. 혜린이 저거 쓸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저런 게 나온 적이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는 그 미케니즘이 있거든요. 미케니즘이 있는데 미케니즘이 조금 복잡하긴 해서. 네, 뭐. 형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몇 시야? 이제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이거. 자, 이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미케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미케니즘 한번 살펴볼게요. 미케니즘 빨리 그릴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황산을 그릴게요. 두 번째 이제 미케니즘. 세 번째구나. 자, 황이 있고 OH. 자, 이게 황산의 루이스 구조죠. 여러분, 질산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어요? 그려야지 뭐. 어떻게? 요렇게. 자, 이게 질산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 정도는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슬리피 헝우 얘 형식 전환은? 1 플러스. 잘했어요. 핸섬 종우 얘 형식 전환은? 그럼 핸섬은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건 보자. 예찬 부럽죠? 자, 어쨌건 자, 그럼 여기서 예찬 화난 거 아니죠? 화내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 산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강산이기 때문에 요 수소가 반응성이 커서 요 전자랑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옥텟을 위해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될 텐데, 그럼 그 다음 구조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어느 원자가 어디로 이동했고 그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산소의 형식전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산소의 형식전화가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만나 있으면 좋아를 하겠어요? 굉장히 싫어하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저기 그거 홍우 학교에 가면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친구랑 손잡고 가세요. 그럼 기분 어때? 좋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라 하겠어요? 별로 안 좋겠어요? 친구 대답을 안 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둘이는 떨어지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이 전자의 공급을 받고 이 질소는 이 결합 전자를 산소 쪽으로 다시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어떻게 된다?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2개가 생기고 질소가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면서 저 질소가 다시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트로니움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반응은 유기화학의 나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테크닉인데
뭐 어떤 일인지 카이스트 교수들이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 문제가 심각하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약간 빡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좀 해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이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 입시에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진짜 이런 게 다 나오느냐라기보다는 역대급으로 나왔던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것보다 루이스 구조는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예? 오케이, 됐다. 요거 강의실탄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30 어디 갔어요? 30 27페이지 뭐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 찾았어요? 27페이지 자, 그 27페이지 35번 문제 35번 문제 찾았습니까? 요 27페이지 35번 문제 이거 서울대 기출로 나왔던 건데 실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는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차근차근 풀 수는 있는데 약간 까탈스러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내가 그 밴드에 강의형 그 추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살펴보세요. 알겠죠? 요 35분 풀이가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여서 요거는 내가 그 강의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홍은 왜 또 화난 표정이에요?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저 혜리나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종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자, 다음 시간에요. 안녕. 왜 안 하지? 혜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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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